이웃집 돼지들이 점점 사라진다. 나도 곧 이 동네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낀도사 심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황지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계절이 오늘은 금방 바뀌어버렸어. 낀도사요? 네. 오늘 살짝 끼었습니다. 근데 오늘 공도사님도 목소리가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네, 긴장을 해서 그래요. 전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쫄지 마. 쫄지 마. 우리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되게, 저도 되게 쉬운 사람인데. 되게 쉬운 사람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네. 친구들하고 수다 떨듯이 네.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도 아니면서. 나이 많은, 나이도 많으면서 친구하자고 막. 사실 그거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 나이 많은 사람이 좀. 친구하자고. 친구하자고 그러면은. 아직도 그러세요? 그런 아직도 분이 그래요. 주변에 있어요? 있죠. 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잘 못 놀아요. 저는 또 특히. 근데 저도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그 황지희 작가님은 원래 조각 전공하셨어요? 아니면 네, 저는 조각을 전공을 했고요. 사실 조각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설치도 동시에 학교 다니면서 계속 했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쭉 조각을 입체, 입체 쪽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부에 다닐 때 이제 그 모든 거를 한 번씩 배우잖아요. 그래서 다 배우고 이제 유학을 갔을 때에는 이제 이걸 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유학을 갔었는데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거기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었어요? 네, 저는 영국의 UK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영국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이라는 곳으로 학부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파트가 2D, 3D, 4D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2D를 원래 가고 싶었는데 2D 이제 보통 페인팅하는 친구들 사진 혹은 이런데 그쪽을 가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막상 이걸 영어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 그래서 3D로 했고요. 사실 3D라고 해도 재료 자체를 한국보단 더 다양하게 방법론적으로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다녔던 것 같아요. 거의 요즘 뭐 3D라고 하면 그냥 설치 미술이지 막 옛날 전통적인 거 하시는 분들이 요즘 귀하잖아요. 네, 오히려 돌 깎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거의 뭐 귀하신 분들이고. 한국에서 하고 어떤 크게 달랐던 것들은 뭐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종합대학이었다 보니까 다른 과목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서 실기에 정말 집중하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갔던 학교는 거의 이론과 실기,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실기와 연관된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놀았고요. 당연히 놀아야죠. 많이 놀았고요. 그리고 전시 진짜 많이 보러 다녔던 것 같고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언제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네, 저는 2013년도 초에 돌아왔어요. 영국은 학비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다른 언어, 그러니까 영어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다른 언어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저한테 제가 언어가 그렇게 발달한 인간이 아니어서 그래서 같은데 한국 그래가지고 다른 언어는 못 하겠구나. 이걸로 어떻게 뭔가 이론을 배운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구나 판단을 내리고 영국으로 갔고요. 사실 영국이 특히 런던은 재미있는 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빠져서 나 안 가봐서.
저도 재밌는 거리라 하면 그냥 술 먹고 밤에 술과 펍. 네, 이게 뭔가 런던은 모든 게 딱 이렇게 집결체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제 밤새 놀 수도 있고요. 네. 아니 그기는 근데 그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커뮤니티 자기만의 어떤 그룹들의 이것들이 되게 둔득하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떤 그룹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즐기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외부인이 또 이렇게 그게 또 침투하고 이런 건 또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제가 학부에 갔을 때는 조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원이 되셨군요. 네, 뭐 어느 그냥 순간. 나쁘지 않게 제가 뭐 그들과만 노는 사람이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래서 뭐 과 친구들하고는 실은 거의 교류가 학교에서만 있었고요. 밖에서 이제 밖에서 나와서 다른 친구들과 놀았죠. 그러면 또 그 한국에 와서 바로 활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셨어요? 굉장히 무리가 많았고요.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잘 학교를 벗어났다라는 게 생각보다 저는 이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밖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동안 약간 방황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졸업하고 정말 내가 학교에 있지 않아서 힘들었나라고 생각을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재작년쯤인가 내가 학교 밖이어서 계속 이렇게 힘든 건가라고 생각해봤는데 막상 또 학교 다닐 생각하면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대학원을 졸업을 했으니까 그럼 박사를 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미술 박사?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생각 솔직히 조금 전 개인적으로 물론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저는 그리고 뭘 잘해요. 박사 다 걸쳐 있어. 저는 아무튼 박사 황 박사 미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황 석사로 사는 걸로. 네. 황도사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가는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예술가로 남아 있는 거고 매년 새로운 또 젊은 예술가들이 계속 각 학교마다 전국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좀 기회가 또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또 드는 부분이 있네요. 네.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괜찮아요. 맞아. 아니 지금은 졸업하고 포기도 안 해요. 이미 학부 때 포기를 네. 하더라고. 난 원래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지난주 수업 갔는데 내가 졸업하고 작가 되고 싶은 사람 손달라 그랬는데 한 명 들더라. 한 명을 주는 거예요. 미대에서. 그래서 내가 한 명씩 다시 물어봤어. 너 진짜 그럼 뭐 하고 싶냐고 다 그랬는데 다들 돈 버는 걱정 때문에 작가가 되고 싶은데 돈 버는 네. 걱정 때문에 그래서 돈 벌면서 작업하고 다 똑같아 답이 돈 벌면서 작업하고 싶어요. 모든 돈을 못 벌면 작업하고 안 한다 못하는 못하는 거죠. 거죠. 예, 못하는 거죠. 근데 돈 조금 벌면 근데 작업 못 하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저희 때랑 조금 다른 게 우리는 그 미래를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지금 애들이 되게 좀 성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그때는 있고. 호황이었어. 아, 그때는 엄청 호황이었고 우리 때 어렸을 때 IMF 그런 거 겪은 거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희는 그냥 미래를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술가가 되는 거에만 그냥 미친 듯이 그 길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였지. 그래서 뭐 돈을 벌어야서 작업을 해야겠다, 막 이런 계획도 없었던 것 같고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 저희가 어쨌든 있었던 시기는 좀 성장의 어쨌든 연속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참 요즘 아이들이 착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기왕이면 더 좋은 것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술가라는 건 네. 약간 꿈과 같은. 네, 그냥 허상과 같은. 지금 직업이면서 직업이 아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울도사님? 뭘요?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 본인도 미대 출신이잖아요. 네, 저는 포기가 빨랐습니다. 그 시점이 어땠어요? 왜 그런 결정이 딱? 근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미술이 좋아서 했고 뭐 근데 저는 또 중학교 때부터 또 이론을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군. 저는 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 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 예, 예. 다행이네. 저도 뭐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황지 작가님은 이제 오셔서 어쨌든 졸업하고 한국에 오신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은 졸업해도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작가로 이제 살기가 사실 이제 녹록지도 않고 새롭게 뭔가 혼자 책임지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이제 그 환경까지 바뀐 거잖아요. 네네. 영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그래서 작업 뭐 시작하실 때 좀 어려움이나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제가 그 포트폴리오 같은 거 잠깐 이렇게 봤었는데요. 네네. 영국 쪽에서 활동이 또 많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강요해 강요. 제가 뭔가 해줘, 되게 저의 되게 그 암흑기와 같은 제가 맨 처음 돌아와서 너무 막 힘들어하고 방황도 좀 했던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와 사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떨어져 계신 거죠? 제가 한 11년 정도 떨어져 와. 살았더라고요. 언뜻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쉽지 않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럼 영국에 11년 아니요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네, 떨어져 계시고 서울에서 혼자 따로 살고 아.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적응하는 방법도 약간 그것도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쵸.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 저도 이제 잘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같이 사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막 방황도 하고 그랬다가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작업을 하면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작업은 취미로 하라고. 이제, 그런 말 가족들이 하죠. 네, 그 네. 얘기는. 네. 되게 좋은 취미다라고 저 말씀. 평생 들었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그래 뭐 일단 그런 뭐 학원 같은 데도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가 근데 저는 교육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뭔가 또 다른 방황을 하고 있을 때쯤에 이제 그 지금 같이 일하는 극단 연출을 동네에서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동네에 이제 제 친구의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미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다원 예술 같은 걸 해보고 싶은데 한번 내보지 않겠냐 같이 해서 이제 그 친구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저는 조각을 준비하고 다른 이제 친구는 영상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동시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걸 해보자라고 이제 되게 실험적으로 해서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그때 뭔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그런 데서 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그거를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뭔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아하니 내가 완전히 누군가한테 정말 뭔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인천 아트 플랫폼 일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고민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친구가 하는 이제 공연일에 무대 미술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좀 시기가 잘 맞아서 제가 그때 그 친구랑 같이 냈던 모든 게 다 됐어요, 공연이. 그래서 와. 네, 되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엄청난 연출력과 능력이 있는 친구긴 한데 저는 이제 공연계를 잘 몰랐다가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0회 이상 다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따지고 오면 저희가 거리극 중심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거리극 축제 거기서 이제 뭐 음악극을 하고 뭔가 어떤 그런 좀 특색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쭉 다시 다니다가 한번 내가 이제는 전시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2015년도에 팔레드 서울이라는 곳에서 이제 또 뭔가 신진 작가전 거기에 돼서 선정이 돼서 개인전을 했었죠. 네. 그리고 개인전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이렇게 기획전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나요? 계속.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기획이나 네. 뭔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뭔가 그래서 계속 공연 일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라는 하늘의 뜻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 뭐 그렇게 공연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춘천 마임 축제에서 이제 시각 부분으로 또 참여를 하게 돼서 그때 이제 또 한번 전시를 하고 나니까 약간 그때서야 이제 진짜 작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은 미술. 어떤 거 하신 거예요? 마임 축제에서 시각 예술 뭐예요? 네, 그 마임 축제에서 거기에 애초에 그 컨셉 자체가 시각 작가들이 작품을 그러니까 레지던시로 3주 동안 지내면서 뭔가를 만들고 이제 그거를 축제날 불을 내는 그 위에다 불을 내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갔었어요. 작업을 태우는. 근데 재밌는 컨셉이었고 제가 또 하필 왁스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됐었죠. 네. 그러면 왁스 요번에 저희 그 공예도 사가 있다에서 그 여름에 개인전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왁스와 파라핀 그런 재료로 이제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 재료를 사용하신 게 언제부터이고 왜 그 재료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시는지. 제가 그거를 대학원 때 우연히 쓰게 됐어요. 파운드리에 갔는데 이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뭔가 너 해볼래? 라고 해서 그냥 그거를 녹이고 붓으로 바르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하루 동안 겪으면서 이게 되게 눈앞에서 바로 결과물이 보여지는 되게 즉흥적이고 뭔가 조각치고는 빨리 보여지니까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고요. 저도 해봐야지. 물감으로 치면 아크릴 물감이에요. 빨리 하고 빨리 말라. 그 뭔가 과정에서 항상 제가 조속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 캐스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절차들과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거면 이게 뭘 하는 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왁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재사용도 가능해. 그렇죠. 녹이면 다 재사용도 가능하고 그때 당시에 실은 그 학교에서 공짜로 쓸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썼죠. 그래서 그거를 쓰다 보니 뭔가 그 안에서 학습하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료 같은 걸 써본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섞는 비율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왁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비율에 따라서 이제 굳는 시간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손쉬워 보이고 괜히 그래서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그 여름에 개인전 하셨었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돼지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조명으로 이제 계속 이제 녹아가는 돼지들을 우리가 계속 전시 종료까지 계속 볼 수 있었고 그런데 오프닝 날 거기서 뭐 하셨죠? 네. 아주 간단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 퍼포먼스는 바로 삼겹살을 구워 먹었죠. 그러니까 그 녹아가는 돼지들을 옆에 작품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오프닝 날 삼겹살을 드셨어요. 어떻게 또 옥자랑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공포전의 시긴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전시였는데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는지. 작업실 주변이 그 축사가 많아서 이제 아무래도 그 냄새가 조금 심한데 그날따라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냄새가 안 나는데?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돼지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되게 시끄러워요 보통 돼지들. 맞아요. 소리네. 근데 소리가 안 난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약간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왜 어디 갔을까 얘네들이 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뭐 거기 근처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그런 축사들이 먼저 그러니까 돼지를 먼저 처분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뭔가 되게 마음이 이상했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뭐 나도 조만간 여기서 빼야겠구나 이렇게
그런 이렇게 자리값이 비싸지면 쫓겨나잖아요, 항상. 그래서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돼지가 없어진 게 돼지만의 문제인 건가? 혹여는 뭔가 이거 사람도 없어지게 생겼고 여기에 도대체 이제는 여기에 이 모습은 다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네네 그런 약간 좀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같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근데 기왕이면 내가 생각한 이번에 특히 공해도사가 있다 해서는 다 같이 인사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온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앉아서 음식을 먹다 보면 어쨌건 접시를 나눠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재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앉아서 저는 돼지고기를 굽고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삼겹살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옥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그렇죠. 그 개봉한 시기랑 그 다 맞물렸던 시기였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오프닝 때 삼겹살을 구웠죠. 그래서 저는 우선 시각적으로 그 어떤 어떤 사라져가는 어떤 그 변화돼가는 거에 일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는 행위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보이기보다는 우선 시각적으로는 우선 줄지어진 예쁜 돼지들이 녹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라져간다는 건 죽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또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연상되는 삼겹살을 또 인간이 옆에서 먹고 있고, 그런 자체가 저는 우리가 그 먹는 행위 자체를 크리틱하는 그 자체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우리가 먹을수록 돼지들은 계속 녹아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사실 뭔가 잔혹하긴 하죠. 돼지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삼겹살을 그러니까 먹고 있다는 무의식 자체가. 중에 그런 거를 의도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분하지 말고 먹자 이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먹자, 나눠 먹자. 있을 때 먹자. 뭐 이런. 되게 뭔가 의도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도 삼겹살이라는 거는 뭔가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맞아요. 노가다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뭔가 위로의 음식 같은 건데 그런 게 돼지를 물론 제가 돼지를 만들어두고 돼지를 녹이긴 했으나 저는 굉장히 그게 사람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곧 없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뭔가 우리가 돼지를 옆에 두고 삼겹살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람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뭔가 또 사라져가는 것들을 옆에 두고 위로 아닌 위로. 안 그래도 이번에 그 황교익 선생님 오셔가지고 돼지가 인간하고 유전자가 90%가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참 그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소설에서 그 인어 아버지들의 아버지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돼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 삼겹살 병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뭔가 이렇게 치유의 음식이고 뭔가 그 노동을 하고 난 후에 어떤 같이 여럿이 요즘에 삼겹살이 너무 고급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지금 좀 상해요. 맞아요. 비싸요. 되게 비싸요. 가격이 또 비싸지면서 또 비싸지니까 그거에 걸맞게 고급화 전략으로 그래가지고 맞아 숙성 그런 가게들도 생기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맛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돼지고기 드신 삼겹살 드신 거예요. 어떤 생각했었냐면 토끼가 새끼를 낳는데 주변 환경이 불안해서 그 토끼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차라리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잡아먹잖아요, 새끼를. 그러니까 토끼는 육식은 아니지만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돼지 그렇죠. 그래서 돼지라고 하는 돼지 불안에 대한 작업인데 돼지 불안 발음 조심하겠습니다. 단어가 조금 발음 조심해. 돼지 불안인데요.
운도사님한테는 그저 좀 뭐 조심해야 돼요. 건수 하나 걸리면 바로 그냥 그쪽으로 다 그쪽이야. 그냥 화제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좀 보였거든요. 그 불안한 존재를 내가 어쨌든 먹어버림으로써 그 행위 자체가. 예. 그래. 그래서 아니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그 존재를 그게- 사실 내가 먹어버리는 것도 있고, 예. 그 불안을 제거해서 먹는 그러네. 경우도 있고. 감각의 제국은 너무 사랑해서 먹은 거잖아요. 그냥 맛있어서 먹은 건데 자꾸 변태를 만들어. 아니 의 부여하고 싶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왜 또 감각의 제국이 나와 여기서? 돼지 불안 얘기거든. 아니 감각의 제국도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먹기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먹은 거잖아. 저는 이제 뭐 혼란스러워. 녹이는 방식이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게다가 그 속 안에 그 돼지마다 색깔들이 맞아요, 다양한 맞아요. 색깔들을 넣은 건 또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결국에 축사가 없어진 곳에 무엇이 들어오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화려해질 거예요. 그곳은. 근데 그래서 속을 뭔가 그렇게까지 막 의미 부여까지는 아, 안 하려고 아니. 했으나 뭔가 무의식 중에 그냥 남아있는 결과물이 보기 싫은 것보다는 좀, 보기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마지막 날도 이제 가고 조금 덜 녹은 그 선수가 남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차례대로 다양한 색깔들의 흔적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지를 무리지어서 다 대지로 보지만 사실은 하나 하나의 어떤 또 네. 뭔가 뭐 네네. 인격이 있는 것처럼 네. 어떤 색깔로 다 다른 것들을 겉모습은 다 비슷했지만 그렇게 흔적을 남겨놓은 것도 재밌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조명기도 사실은 저희가 조명기 가까이 있을 땐 되게 뜨겁잖아요. 네. 화려하고 밝지만 네, 네. 그게 이제 광량의 문제는 아니라 네. 온도도 사실은 네. 엄청나게 세지는데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녹이는데 사실은 그 열을 쓰신 거잖아요. 네, 조명 네. 화려함이라고 네, 하는 네. 뭐 자본을 상징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그 녹이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심지로 타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네. 열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되게 약간 그로테스크하기도 하면서 종말론적이기도 하고 막 되게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흔적은 이뻐. 남는 자국들은 그렇죠. 컬러풀. 네. 그게 조명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왁스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녹이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왁스가 조명으로 녹았을 때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는 것과 녹고 나서의 어떤 텍스처도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심지로 녹는다라는 건 되게 그냥 초도 사실 그냥 초가 심지로 녹잖아요. 근데 이게 재료가 아무리 파라핀이나 뭔가 이렇게 왁스 뭐 그런 거라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화려한 조명 밑에서 그냥 예쁘게 녹고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이거 되게 웃기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조각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좀 잘 만든 거 간직하고 싶은 욕망도 좀 있잖아요. 그 전시 마지막 날 동네 할머니들이 그거 물어봤잖아요. 네. 그거 왜 기껏 만들어서 해놓고 다 녹여버리냐. 그러니까 그 뭐 하는 짓들이요? 힘들게 만들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을 되게 즐기고 그냥 생각하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을 녹이고 이런 거에서 아깝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작품이 판매되는 거 그렇게 판매되고 유통되는 거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작업 자체를 시간성에 맡겨버리는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안 팔리죠 보통은. 그러니까 작가가 안 작업을 해서 팔리느니 아예 네,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팔아 본 적도 있고 뭔가 뭐 최근에도 팔아본 적이 있고 하긴 한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판매라는 게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좋아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전시장에서 보고 그거를
좋아해 주는 게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을 소유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좀 그거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녹여서 없애자. 약간 이렇게 된 게 현대 미술에서 어쨌든 작업이 어쨌든 상품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미술 시장에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되게 이제 논란도 많이 그렇죠. 되고, 뭐 다양한 방식이 예,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모든 작업이 팔리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팔리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미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네. 그 전체의 큰 흐름까지, 그러니까 뭐 유통, 내 작업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소비되는 것까지도 이제 하나의 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그 작업이 사라지는 게 그 작업의 생명으로 맞다라는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실제로 그 안 남는 작업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퍼포먼스 하시는 그치. 분들에서부터 네, 네, 시작해서 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어. 많은데 이제는 그냥 한번 그래도 이제 조각은 형태가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혹시 한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미술이 그 상품화되지 않는 부분도 만약에 그게 미술의 가치로 따져서 사실은 많은 그 뭐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영상물이라든지 뭐 사라지는 작업까지도 그 프로세스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소유하는 물건처럼의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 예술 전체의 그거를 의미를 어쨌든 알고 그거를 예술 작품을 사고 그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팔리는 게 목표도 아니고, 그쵸. 예, 또 뭐 뭐 저항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양성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뭐 팔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지 내 작업이 안 팔리면 어쨌든 그럼 녹은 이번에 녹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잘 걷어내서 작업실로 일단 갖고 왔고요. 그 몇 번째 쓰시는 거죠? 그게 되게 재밌는 건 녹은 흔적이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마음에 든다고 하셨던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네, 안 빠시고 그냥. 네, 근데 그 나눠주시고. 갖고 있어서 뭐해요, 사실은. 근데 전 진짜 과정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작가란 이름이 있지만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만들어서 물론 누군가가 내가 만들었는데 사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게 이제 염두에 두면 과연 그치, 내가 맞아.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되게 부자가 되면 또 뭐 할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물론 부자가 될 리는 없지만 부자가 되면 작업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뭐를 위한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우선 부자가 먼저 돼보세요. 부자가 돼도 작업할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 같아. 예. 그 과정마다 고민이 어쨌든 또 바뀌기도 하고 시기는 네,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과정 중에 있다는 거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되게 네. 억지로? 네. 전 그건 좀 별로 안 네. 좋아하는데 되게 멋있네요. 이거는. 그래요? 네. 우리 증문즉답 네. 할까요? 예. 네. 증문즉답 하겠습니다. 이게 발음이 이렇게 안 좋지? 병원 갔다 와서 이상해졌어.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더니 나사가 몇 개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드름도 콧등에 여드름도 나고. 증문즉답 하겠습니다. 증문즉답. 머리 색깔은 언제부터 노란색인가? 올해 2월 달부터요. 살고 싶은 나라는? 스페인 남부요. 돼지고기를 고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지? 원래는 그랬는데요. 최근에 양고기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닭고기 또는 양고기도 만들어봤었는지? 양. 닭이나 양.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새도 그때 닭이 작업 있던데? 사진 보니까 닭이 있던데요? 닭을 만들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 이러세요? 우리가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이 가수원이었다면 과일을 만들었을까? 과일이 또 어떤 사람과 연관이 있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으면 만들지 않았을까요? 혈액형은? A형입니다. 근데 부끄러워하시네 갑자기. 그러니까 소문자 A형을 A형 만나서. 아니면 대문자 A형. 전자시계는 언제 장만하셨는지? 저 이거 2년 전에. 샤머니즘을 믿는지? 믿지만 믿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작업하는 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아, 둘 다 놓칠 수 없습니다. 네, 머리색은 왜 갑자기 그 노란색으로 탈색을 하신 거예요? 네, 탈색을 지금 뭔가 4회차 한 거예요. 아 사회? 네. 와.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이 사실 겁내하세요. 저 갈 때마다. 왜냐면 엄마가 다니시거든요, 거기에. 아. 그러면 이제 갈 때마다 걔 머리 좀 어떻게 해. 못하게 하라고 하시나 봐요, 엄마가. 저한테는 뭐라고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파격적으로 못 빼시는데 지금 4회차 한 건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건 뭔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머리에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머리가 짧기 때문에 자르거나 하기에는 네, 이제 네, 자르면 머리 춥잖아요. 자른 거는 언제? 저는 쭉 커트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길었다가 다시 또 뭔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커트였다 단발이었다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커서도 커서 머리가 20살 넘어가서는 머리가 길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제 뭔가에 화가 났는지 머리를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자르게 됐고 긴 머리도 어울릴 것 같은데. 네, 다들 되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막상 기르면 넌 짧은 게 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정말. 힘들게 몇 년 길렀는데. 네, 보통 진짜 한 2년 길러야 되는데. 그럼 기분이 뭔가 좀 울적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머리 색깔을 한 번씩 빼신다. 아니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뭔가 더 시간이 나이가 더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반항 뭘까 그러다가 탈색 막 이러면서 삭발도 있잖아요. 삭발. 예전에 해봤어요. 해봤는데 진짜. 저는 좀 그런 걸로 약간 무서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서 삭발을 했는데 그것도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 네. 진짜. 다행히 부모님이 되게 머리통을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삭발이 잘 어울렸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나이에 삭발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추워요. 그래서 삭발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탈색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부모님 빼고는 다 나쁘지 않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살고 싶으신 나라는 스페인 남부 어디쯤? 말라가? 네. 완전 그 남쪽 그 네. 아프리카 대륙 그쪽 네, 가까이 있는. 뭔가 흥이 넘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라가를 가본 적은 없는데 말라가에서 여기에 공연 때문에 온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흥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따뜻한 곳에서 흥 넘치게 살아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 근데 그런데 가시면은 막 춤추시고 그런 거는 잘 하세요? 약간. 노는 거 좋아하세요? 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춤을 잘 추고 춤을 계속 추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 거를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는 걸 좋아하고요. 네. 그냥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분위기, 신난 분위기. 맞아요. 그 남쪽으로 가면 알고 보니 흥처녀시군요. 그 더운 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흥이 있나?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 봐요.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에서만 봤지.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 안 하니까 놀기만 해도 그런가 봐. 그런가? 나는 개인적으로 흥 없는 사람들이 좋은데. 그럼 추운 나라로 가야죠. 북쪽으로.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러시아에서 사우나하고. 그 독주나 마시고 독한술 먹고. 러시아 간술 가셔야겠네. 먹고 맞고 맞지. 잘하면 맞아. 그래서 스페인은 여행은 많이 하셨어요?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막 그 남부에 대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막연히 되게 시골 마을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물어보셨을 때 뭔가 제가 아주 미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살면 좀 답답할 것 같지만 한 뭐 60살 넘어서는 되게 좋지 않을까. 나이 들면 오히려 한국이 더 낫지 않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사셔봐요. 네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은 배달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올해 교포들 많이 사시잖아요. 외국에.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한 70대 막 이렇게 되시니까 좀 되게 좀 향수병 같이 거의 반평생을 그곳에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한국에서 마지막은 이제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그 나이쯤 되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보면 실망할 텐데 근데.
그렇게 오래 살다가 보면 오히려 적응을 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기억인 거잖아요. 네. 여기 와도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지. 맞아. 돼지고기를 고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가에서는 요즘은 양고기. 네. 칭따오. 양고기 엔친따오. 이렇게 세트로 좋아하시나요? 아, 사실 그 고기 다 좋아해요. 전 엄청 육식주의자. 육식주의자인데. 아유, 병도사님하고 딱이네. 네, 저는 어쨌건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은 고기를 어떻게든 먹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돼 있던 맞아. 간에. 근데 최근에 양갈비에 꽂혀서. 근데 양갈비 비싸더라고요. 네, 누가 사줄 때 먹는 거죠. 좋은 친구를 주변에 둬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식당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어린 양고기는 뭐 몇 개월 이전에 뭐 양들은 냄새가 많이 안 난다고. 네, 우리가 어린 먹는 양. 걸 레미. 네. 그래서 근데 그 작은 양도 얼마 안 나올 텐데 조그만 양들을 그렇게 먹어치우면 그래서 비싸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싸겠지. 그래서 비싼가? 그러겠지. 몇 개월 아니야. 아주 양고기는 비싸잖아. 딴 데 가도. 아니 딴 데가 근데 더 비싸요? 닭도 연계는 더 싸잖아. 빨리 이거 하니까 사료비가 덜 들었으니까. 오래 어느 시점 근데 지나서 아니 닭은- 요새는 다 연계 먹잖아요. 닭은 아마 전 인류 수보다 더 많을걸요 지금. 그래. 그 정도로 많이 키우니까 전 인류 수보다 더 많은 가축 중에 하나예요. 닭이. 정말요? 예. 그러면 1인 1닭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거네 우리? 아니 우리 만약에 30일 키운다고 하면 30일에 한 마리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 지금 일단 그렇게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나도 양고기는 좋아하는데. 머튼 먹고 먹어야지. 싶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돼지고기, 그러니까 육식, 돼지 뭐 이런 작업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는 채식주의자이신 줄 알았거든요. 역으로. 네. 불가능합니다. 아마 본인이 육식주의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더 많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식주의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야채도 가끔은 먹어요. 아예 뭐 그건 좀 네, 그렇죠. 발끈했어. 박 대표님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고기가 있을 때 육식자. 저는 한참 그 요리에 빠졌을 때는 좀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로 만든 콩. 채식주의자를 위한 그것처럼 고기처럼 고기로 만든 육식주의자를 위한 두부. 돼지고기로 만든 두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주변에 과수원이 있었다면 과일을 만들었을까? 축사 대신 과수원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네, 결국에 제가 작업을 하는 것들이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다트려지는 상황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과수원이 또 어떤 이유로 없어진다 하면 뭐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전 거의 동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동물은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세요? 네, 저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 네. 2마리. 개고기는 안 드시고요? 그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취향의 문제라고도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냄새 나던데요. 개고기. 네. 못하는 데 가서 그래. 그래요? 아이고. 네. 꼭 못 먹는 사람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저 먹습니다. 최근에 드신 게 언젠데? 올도서. 최근에 못 먹었죠. 없어서 못 먹는 거죠. 없어서 비싸서. 그렇죠. 비싸요? 비싸죠. 개고기 비싸요. 양고기보다 더 비싸요. 네. 비싸요. 근데 확실히 그 음식이라는 게 머리로 먹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의식적으로. 그게, 아무리 맛있게 해도 어, 머리에서 못 머릿속에서.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사실 애완견과 식용과는 완전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요즘 좀 애완동물들을 워낙 많이 키우다 보니까 자꾸 그거랑 이렇게 대입을 시켜버리면 반려견. 언제 또 반려견으로 다 애완동물이 아니게 그렇죠. 됐죠? 반려. 왜 그렇게 돼?
반려묘, 반려견. 요즘 다 너무 반려요. 힘들어. 동물을 키우면 예방접종에서부터 뭐 미용 요즘은 미용도 다 시키지. 그리고 맞아, 돈 많이. 그 들고. 동물 용품들이 맞아. 되게 비싸요. 맞아. 그 보험도 안 샴푸에서부터 되고. 보험도 안 돼. 그리고 아, 그래요? 아픔, 예, 보험도 보험 안 안 돼요. 예. 아, 그래요? 게다가 사람보다 더 비싸요.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슴으로 나와서 지갑으로 키운다고. 그 진짜 돈덩어리들이에요. 예, 돈 많이 아, 들. 보험 안 되는구나. 보험 없죠. 키우다가 이렇게 갖다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저도 그런 거 봤어요. 하면은 뭐 걸리면 뭐 있나? 그런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그런 거 유기하면 네. 뭔가 그런 게 법적으로 뭐가 있긴 한데 그게 되게 경미한 네. 그래서 되게 많이들 버리죠. 아, 우리나라도 조만간 프랑스처럼 휴가 때 막 이렇게 버리는 동물 이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많아요. 아. 무인도에 개들이 네. 아, 그래? 네. 무인도까지 가서 버린대요. 개섬. 아, 좀 심하다. 아, 나 그래서 막 갑자기 소름이 막 끼쳐나. 아, 난 그 텔레비에 연예인들 그 나와서 그런 거 키우는 거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 저도요. 그 프로그램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혹해가지고 그 무슨 물건 사듯이 네. 예, 동물을 저도 사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같아.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아니 그 약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키울 자신이 있으면 키우되 홍지 작가님은 있으신 거예요. 그건 안 했으면 아니 좋겠다. 저는 원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를 2마리 키우고 있지만 그들과의 저와의 관계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내 가족이지 뭐 약간 이런 관계 때문에 키우고 있는 거고 물론 아는 집 개는 이쁘죠. 근데 이제 보통 지나가고 그냥 멍멍이는 멍멍이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실은 동물이 전 좀 원래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동물을 그러니까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작업에서 약간 동물은 저한테는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모르는 존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겁이 많아서 제가. 동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작업으로. 예. 예. 재밌다. 얘기 들을수록 더 재밌어. 너무 좋아하지만 넌 다르다. 네 맞아요. 하는 거로 동물은 확실히, 동물이죠. 예,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윤리라는 말도 그런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치대로 네. 있는 거에 네. 윤리. 그래서 네. 인간이 인간의 윤리를 다하고 동물이 동물의 윤리를 다하는 게 각각 자기 생긴 대로 자기 이치대로 사는 거. 근데 걔를 너무 사람화 시켜서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동물 윤리에 좀 가끔 반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는데 지가 사람인 줄 알면서 완전히 우습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 잠깐 가면 이제 여기 자기 남편이 장군이면 자기도 장군인 줄 알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그런 식으로 적절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무튼 예. 동물을 2마리를 키우시는. 네. 그다음에 혈액형은 A형. 네. 예. 소문자입니까? 대문자입니까? 저는 근데 약간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A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 근데 하도 쫄보라는 말을 많이 쓰셔가지고 네. 스스로 A형인 것 같아서 물어봤어. 네. 저도 쫄본데. 저도 쫄보고 A형이라서 물어본 거예요. 저도 A형이야. A형이요? 정말요? 깜놀인데? 아닌 것 같은데. 나 A형 여자라고. 다 A형이네. 나만 빼고. 그 언제 확인하신 건데? 믿지 못하시는군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대문자 A겠죠? 소문자 A. 그다음에 전자시계. 아까 전부터 자꾸 눈이 글로 가는 거예요. 카시오. 네, 카시오. 이게 제가 시계를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시계를 찾던 것 같아요. 되게 초등학교 1학년, 7살? 이때부터 뭔가 시계를 선물을 받았었던 것 같고 시계를 차고 다녔던 버릇이 좀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작년인가? 뭔가
비싼 시계가 실은 작업실에 가면 아주 순환을 겪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시계가 순환을 한번 겪고 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계를 샀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근데 물건을 사면 좀 약간 제가 좀 깨끗하게 쓰는 편이라 이것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쓰긴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얘가 멈출 때까지 계속 쓸 것 같은. 네, 다른 거 사진 않고. 네. 그 시계 매니아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네.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죠. 근데 나도 저거 있었는데 저 비슷한 거. 어렸을 때 아마 찾던 기억 때문에 네. 그다음 우리 샤머니즘을 믿는가에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뭐 네. 종교를 따로 갖고 계세요? 아니 원래 되게 엄청난 기독교 집안이에요. 집안. 그래서 엄청난 기독교. 기독교. 네, 그러니까 네. 제가 4대째 크리스찬. 그러니까 와. 할머니의 부모님 때부터 쭉 그러니까 초기 크리스찬 뼈대 네, 있는 기독교. 우리랑 네, 비슷하네. 뼈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박해도 맞고 막 이랬다는 교회를 어렸을 땐 다녔었는데 교리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뭔가 제약이 너무 많은 거를 불편해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커서 보니까. 그래서 일단 가끔 내가 아까 불교 관련된 책을 읽거나 이런 거는 되게 최근에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종교로 두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 들어요. 종교는 없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신은 믿는데 종교는 없는.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자. 저랑 비슷한데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예술가. 여기 착하게 살자. 아 그것도 타투하신 것도 여쭤볼라 했어요. 네. 맞아. 네. 착하게 살자. 네. 그 타투는 언제 하셨어요? 2015년도인가 그쯤 했던 얼마 것 안 같아요. 네, 그렇게 근데 오래되지 왜 않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이렇게 네, 타투 한글로 할 이야기를 수- 말씀하시니까 네. 이거 소리만 들리니까 어떤 분은 혹시 진짜 착하게 살자 막 이럴 것 같아요. 네. 상상하지 원어 않으실까? 영국식 발음으로 읽어주세요. 저는 너무 늦게 가서 그런 거 못 하고요. 그 리브렐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살자라는 어떤 뜻이 있는데 한동안 그 올바르게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제가 대학원 때부터 그러니까 올바른 게 뭐지? 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엄청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가 다 자기 입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했었는데 뭐 지금도 결론은 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안 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그때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타투를 남겨볼까? 이래가지고 네.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여기다 타투를 딱 하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유머인데요. 그 짧은 단어 외우지 그거 새끼냐고 그 정도는 못해요. 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마음에 새기면. 그러니까 나는 가끔 사실 레터링 하시는 분들 약간 그런 생각. 외우지.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왜냐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의 어떤 아니 그런 건 상관없는데 여자친구 이름 새긴다던가 그런 거 이제 그런 하트병 진짜 그런 웃긴. 사람 있나? 여자친구 실제 얼굴을 있어요. 새긴다던가 그런 사람 그런 있어요. 많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후회할 텐데. 후회하죠. 다른 뭐 샤먼 그런 거를 뭐 점을 보러 간다던가 이런 적은 없어요? 꽤 보는 편인 것 같네요. 네, 꽤 보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거의 비슷해요.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주가 뭐예요? 주가 그냥 손재주로 먹고 살겠구나. 잘 모르겠어요. 좋네요. 먹고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잘. 어째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랑 뭐 약간 팔자가 세다. 뭐 그러니까 약간 좀 성격이 세다. 네. 뭐 예술가라면 다 네, 네, 센 네, 거고. 네. 그리고 되게 되게 뻔해요. 그래서 뻔한 말인데 위로받잖아요. 역시 아. 내가 힘들어하는 건 내 성격이 세기 때문이야. 그렇죠. 뭐 예술가 되려면 뭐 역마살에 네. 뭐 그 정도는 다 있어줘야. 막 역마살, 도화살 막 다 있고. 막. 맞아요.
그 정도 있어 살이랑 한 살 3개 정도는 있어줘야 네, 네, 예술가지 그쵸. 뭐 그런 살도 없이 무슨 예술가야. 하지만 그걸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샤머니즘 그러니까 뭐 믿고 안 네, 믿고는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사주로 보통 보잖아요. 신점보다. 신점 봐요, 사주 봐요. 신점 본 적도 있고 사주 본 적도 있어요. 너 누가 잘하던가요? 신점은 그분과 제가 교류가 되게 좋을 때 딱 잘 맞아. 굉장히 무섭게 맞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무섭게 맞추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맞추니까 약간 기분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라야 됐던 건가? 라는 그건 생각이- 나중에 좀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 미래가 아직 그 사건 아니요 이미 다 벌어지고 이제 몇 년 전, 꽤 오래 전 일이에요. 거의 그 10년 일이 전.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진짜로? 약간 근데 그게 저랑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 건 아예 못 맞췄어요. 근데 그게 또 제 있구나. 거는 너무 막 눈앞에 보이는 듯이 약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다고 네. 하더만 네. 진짜 그런가 보네. 경험을 해봤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질문. 먹는 것과 작업하는 것 중 무엇을 더 좋아하나? 포기할 수 없다. 둘 다. 네, 먹으면서 작업하는 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게 먹는 걸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걸 작업하시구나. 개는 안 하잖아요. 예. 예전에 개를 만든 적이 있었죠. 그 첫 개인전 때 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건 되게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보통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아예 먹질 않아요. 그래. 네, 그래서 거의 곡기를 끊는 거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확 먹고 그러니까 이게 폭식이 약간 좀 이렇게 밀도 있게 찐 살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름 이게 차곡차곡. 근데 그 먹는 것과 작업하는 건 계속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물론 이게 그냥 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이라는 게 되게 많은 것들이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은 하다못해 제가 요리라는 것도 작업의 일부분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뭔가를 한다, 뭔가를 만들어낸다. 움직임조차도 가끔은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저도 들어서 이거는 되게 공감해요. 이제 식욕이라는 것이 네. 저는 이제 뭐 타고난 욕망 중에 하나지만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네. 살이 찌고 안 찌고를 네. 떠나서 뭔가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나 자기 일에 대한 욕망도 되게 큰 네.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욕망이 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움직임도 작고 맞아. 약간 좀 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뭐 나중에 뭐 병 들어서 늙어 죽을 때도 결국 굶어 죽는 거라 그러잖아요. 곡기를 끊는다고. 결국에 이제 뭐 병으로 죽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굶어 죽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식욕은 저는 되게 그래도 좀 없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사실 모든 요즘 현대인의 병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지금. 욕망을 쉽게 채울 수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맞아. 손 너무 쉽거든 진짜. 맞아.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식욕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봐져요. 지금 이제 저희가 본 것까지는 이제 돼지 작업 파라핀으로 만든 그 작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또 새로운 작업이나 앞으로 준비해야 할 전시를 위한 뭐 작업들이 있으시면 성남문화재단에서 이제 청년 문화예술 뭔가 이런 프로젝트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기획을 내서 이제 선정이 됐었어요. 3월인가 그쯤에 됐었는데 이제 그게 전시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시를 안 하는 곳에서 전시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공원 안에서 전시를 한다라는 건 되게 뻔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뭐 보통 게 서양에서는 뭐 되게 큰 조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는 사실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녹지가 되게 잘 돼 있는 그런 공원인데 여기서 한번 전시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디든 미술관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앞으로의 행로를 말하는 그러니까 어디든 미술관 그래 어디든 미술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게 약간 시도 아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게 그
그 분당 중앙공원에서 그 4명의 작가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참여형 관객 참여형 어떤 그런 행사 예술 행사가 네네.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그냥 아무 때나 오시면 아 그럼 그게 이렇게 부스처럼 이렇게 네, 만들어 네, 자리를 네. 잡고 네, 계시고 네. 관람객들이 가서 거기서 뭔가를 같이 함께 할 네, 수 있는 네. 그 딱 걸어 다니면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아요. 그 분당 중앙공원. 네. 네, 저희 동네니까 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지금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은 누구 계세요? 네, 그 비기자의 이재환 작가가 이제 거기 전시의 룰 빌더로서 게임. 그분은 작업이 네, 그쪽으로 그래서 그분과 그리고 한석경 작가분 작가분과 그리고 임승균 작가 그래서 4명이서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뭐 9월 23일 날 부천에서 또 하루짜리 전시를 또 해요. 네, 그래서 이번 달은 전시가 2개가 있네요. 그럼 하루 전시하는 건 어떤 식으로 아, 퍼포먼스를 하는 건가요? 신기루 같은 전시장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기획이 그 임승균이라는 작가가 기획을 네. 한 건데 그거는 이제 하루 동안 그 문 닫힌 놀이공원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저희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가이드가 있어서 외부의 이제 행인들과 주변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작품을 설명해주고 뭔가 이런 형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문 닫힌 공원에 몰래 들어가서? 아니요, 부천에 지금 폐쇄된 놀이공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 공원에 뭔가를 재밌는 거 예술 작품들을 해놓고 하루 동안 이제 그 주민들을 초대해서 그걸 관람하게 하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9월 10월부터 17일까지 그 분당 중앙공원에서 하는 그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에서 이제 무대 미술을 하는데요. 저희 팀이 분당 소극장 거기서 또 어린이 뮤지컬을 하니까 패키지로다가 같이 그러면 껴서. 어린이 뮤지컬은 어떤 걸 하세요? 강아지가 집 나간 얘긴데요. 네. 굉장히 최근에 창작 뮤지컬이고 최근에 아시아 문화전당 어린이관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촌공간 서로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세 번째 이제 그 분당 소극장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이들 오셔서 분당에서 하루를 보내는. 아무튼 앞으로 뭐 재밌는 활동 있으면 항상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혹시 전시를 많이 한 적은 없어서 제가 여기 나와도 되는 건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 뭐 되게 새싹 작가로서 나와서 이렇게 이게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대지와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싹 작가님 화이팅.